오늘은 83화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분기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영 납치, 기찬 헤이만의 반격, 세리의 집착, 승우를 둘러싼 핏줄의 진실, 그리고 20년 전 화재의 불씨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는 아직 해가 오르지 않은 새벽, 물기 어린 아스팔트 위를 천천히 훑습니다. 제인 목소리가 낮게 흐릅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이번엔 제가 먼저 갈게요. 핸드폰 화면이 손바닥 안에서 파랗게 빛납니다. 위치 공유 앱의 작은 점이 멈춘 채 흔들립니다. 도윤이 운전대 너머로 짧게 말합니다. 조급해도 안 보입니다. 깊게 숨들이마시세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꿈에서 자꾸 엄마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손이 닿을 듯한데 안 닿아요. 도윤은 사이드 미러에 스친 헤드라이트를 한번 확인하고 단정히 답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잡겠습니다. 장면은 툭 기찬의 서재로 전환됩니다. 촌농처럼 쌓인 서류 더미 위로 은빛 만년필이 굴러 멈춥니다. 기찬은 회색 정장의 단추를 잠그며 거울 앞에 섭니다. 버티면 이긴다. 내게 남은 건 버티는 법뿐이다. 그러나 그 억지 다짐과 달리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뒷목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눈앞에 스친 장면, 한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웃던 제인의 얼굴과 그 뒤편으로 겹치는 병원 복도의 희끗한 형광등. 그때 구급차를 불렀다면 그는 입술을 깨물고 생각을 잘라냅니다. 아니,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건 장부로 덮고 남은 건 인맥으로 묶는다. 책상 서랍을 열자 검은 봉투가 여러 장 포개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USB가 굴러와 그의 손끝에 닿습니다. 마지막은 운이다. 그는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오전 검찰 라인 확인하고 오후엔 가처분 서류 재차 제출해. 언론은 오너리스크 해소 프레임으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게. 화면은 세리의 방으로 미끄러집니다.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얇게 스며들고 침대맡에 앉은 세리는 지호가 자는 이불 모서리를 끝없이 만지작거립니다. 지호야, 우리 지호.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으면 괜찮아. 속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괜찮지 않아. 문 밖에서 다들 너를 겨눈다. 너는 빼앗기는 쪽이었다. 그녀는 이빨 사이로 한숨을 짜내듯 뱉고 눈을 감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 고등학교 복도에서 누군가를 밀치던 자기 손, 불 꺼진 교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 남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서던 첫날의 뻔뻔한 미소. 난 살아남았어. 그렇게라도. 그녀는 눈을 뜨고 속삭입니다. 비자금. 장부. 그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면 침대 아래 숨겨둔 얇은 금속 케이스가 보입니다. 그 안에 복사한 열쇠 사진, 사각형 작은 공구, 얇은 비닐 장갑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장면은 YL그룹 임원회의실로 끊김없이 넘어갑니다. 미란이 이 사진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더는 오너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생활, 반복되는 범법 의혹, 주가 폭락. 미래가 아닌 과거에 붙들린 리더십은 기업의 적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어 묻습니다. 헤이만 가결 이후 가처분이 들어오면 공백은 어떻게 메우죠? 미란이 선을 긋듯 또렷이 답합니다. 공백은 시스템이 메웁니다. 우리는 사람 한 명의 오른쪽 왼쪽이 흔들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업은 시스템입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기찬이 들어옵니다. 상무님, 멋있는 말씀이네요. 시스템 공백적. 그는 말끝마다 비웃음을 얹고 테이블 상석에 서류를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가족이 생긴 건가요? 그래서 제인 편에 서서 날 끌어내리려는 건가요?
미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내 편이었던 적 없어. 내가 곰팡이였단 걸 늦게 깨달았을 뿐.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칼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정적이 스칩니다. 기찬의 광대가 한번 들썩이고 눈매가 앙담은 칼처럼 차갑게 가늘어집니다. 그 곰팡이가 너에게도 스며들어 있었단 건 생각 안 해봤나? 둘 사이 전기가 튀듯 긴장이 팽팽해지는 순간 회의실 문틈으로 제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미란을 향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곧장 기찬을 봅니다. 문득 궁금했어요. 당신이 날 배신하지 않았다면 당신 자리는 어디였을까? 아마 한몫했겠죠. 그런데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경향이 있더라. 날 버리고 주워든 게 고작 강셀이었다는 것도. 기찬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갑니다. 여전히 입담은 살아있네. 제인은 비웃음이라도 치듯 숨을 짧게 내뱉습니다. 입담 아니고 기록이에요. 오늘 오후엔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카메라는 제인의 폰 화면으로 파고듭니다. 자영의 위치점이 갑자기 이동합니다. 동부 물류창고 B동 지하. 제인의 눈이 커지며 순간 표정이 사라집니다. 도윤에게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B동 지하 지금. 그녀는 몸을 돌리며 짧게만 남깁니다. 승우 먼저 빼요. 기차는 제 손바닥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회의실에 남은 기찬의 눈빛이 허공을 더듬습니다. 그 허공엔 오래전 그가 외면한 선택의 갈림길이 파도처럼 겹겹이 겹칩니다. 화면 전환, 동부 물류창고. 긴 복도를 따라 낮은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금속 벽이 차게 숨을 쉽니다. 제인과 도윤은 발걸음을 최대한 낮추며 전진합니다. 도윤이 손목 밴드를 눌러 시야를 확대합니다. 열감 반응, 왼쪽 구획. 두 사람.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작고 둥근 브로치를 꺼내 엄지로 한번 눌러봅니다. 딸깍 녹음이 켜지는 아주 작은 진동.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눈동자에 강규철의 마지막 눈빛이 겹칩니다. 병실의 얄팍한 커튼이 흔들리던 날, 숨에 걸려 나오지 못하던 말, 그리고 빈 복도에 울리던 구두 소리. 제인은 고개를 들어 현실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자 허공에 먼지가 떴다 가라앉습니다. 철제 선반 사이 퀴퀴한 냄새 사이로 낡은 담요가 보이고 그 아래 웅크린 자영의 어깨가 어둠 속 둥근 실루엣으로 떠 있습니다. 엄마. 제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게 깹니다. 자영이 고개를 듭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였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 익숙한 빛이 번쩍합니다. 우리 제인 왔어? 그녀가 손등을 더듬자 제인은 단숨에 달려와 품에 안습니다. 자영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그 가벼움이 제인의 심장을 도려냅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가요. 그때 뒤쪽 그림자가 길어지며 들이칩니다. 세리입니다. 입술은 앙 다물려 있고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아, 저 모습. 엄마와 딸. 보기 좋네. 제인은 조용히 몸으로 자영을 가립니다. 얼마나 더 무너져야 알겠니? 끝났어. 세리는 허리를 기웃하며 시선으로 출구를 재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누가 그래? 너? 아니면 너 지금 들고 있는 그 장부? 제인이 미동합니다. 세리는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래, 눈 조금 떨렸다. 맞네. 그거 내 건데.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여기서 끝내죠. 세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오른손을 들어 보입니다. 그녀의 손엔 가느다란 유리병이 들려 있습니다. 수면제. 도유경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어. 적정량은 사람을 자게 하고 과다하면 말끝을 일부러 비웁니다. 제인의 턱선이 굳습니다. 장난치지 마. 세리는 병을 가볍게 들어 보입니다. 장난일까 레슨일까? 그녀는 느긋하게 두 발짝 물러나며 이어 말합니다. 선택해.
엄마를 데려가든지 장부를 두고 가든지. 제이는 눈을 감았다 뜹니다. 어둠 속 희미한 은호의 웃음, 엄마 이건 씨앗이야. 심으면 나무가 돼. 아이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흔들립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또렷이 말합니다. 둘 다 가져갑니다. 세리는 짧게 웃고 병의 뚜껑을 딱 연 순간 측면의 사이렌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윤이 측면으로 몸을 던져 자영을 감싸고 제이는 세리의 손목을 꺾어 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유리 파편이 번개처럼 흩어지고 병의 내용물이 바닥에 고용량 스며듭니다. 세리가 비명을 삼키듯 쉰 숨을 내뱉습니다. 왜 매번 내가 먼저 알아채? 제이는 손목을 비트는 힘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늘 같은 실수를 하니까. 경찰이 뛰어와 세리의 양팔을 뒤로 젖히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세리는 마지막으로 독처럼 뱉습니다. 지호. 제인의 심장이 멈칫합니다. 세리가 눈썹을 살짝 올립니다. 엄마가 너 데리러 갈 거야, 우리 지호. 제인의 동공이 작게 수축하고 도윤의 시선이 제인으로 달라붙습니다. 제인은 곧바로 정신을 붙듭니다. 지호는 안전해요. 그 말이 스스로를 향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지호의 유치원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초점 흐린 복도를 가로지르는 작은 운동화 소리, 문틈 사이로 비치는 보호자 확인표. 경비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합니다. 방금 어떤 여자가. 제인과 도윤이 동시에 묻습니다. 얼마 전에? 15분 전. 제인의 발목이 즉시 뛰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차. 두 사람은 그대로 유치원을 박차고 나옵니다. 동시에 화면은 또렷해지며 YL그룹 임시 주총장의 소음을 받아옵니다. 해임한 가결 자막이 전광판에 박히고 의장이 망치를 내려옵니다. 가결입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기차는 고개를 들고 눈앞의 공기를 한번 잡아당기듯 바라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옆자리 변호사가 귓속 말합니다. 가처분은 들어갔습니다. 48시간 효력 정지 가능성 있습니다. 기찬의 눈동자에 마지막 활로 같은 빛이 번쩍입니다. 48시간. 그는 혼잣말처럼 되뇌고 일어섭니다. 아직 아니다. 반대편 미라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줍니다. 그녀의 눈가엔 승우가 아기였던 때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오성이 조용히 어깨를 짚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그때 장내 뒤편 스크린에 추가 증거 영상이 뜹니다. 20년 전 화재. 숙자의 집 골목 CCTV 복원본, 불씨가 번지는 궤적, 야간 화면 노이즈를 걷어낸 열감 부정. 웅성거림이 숲처럼 일렁이고 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건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자막이 뜹니다. 화재 최초 발화 지점 숙자 주거지 내부. 미란과 오성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성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집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 화면이 핸드헬드처럼 빠르게 흔들리며 다시 밤 도심으로 전환됩니다. 제인과 도윤의 차가 신호등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고 제인의 폰에서 지도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북부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옆 골목. 제인의 목이 가늘게 떨립니다. 세리라면 밝은 곳 대신 도윤이 문장을 끝맺습니다. 사람 많아 시끄럽고 CCTV 각도가 어정쩡한 곳. 두 사람은 차를 세우자마자 달립니다. 시장 골목은 야근 트럭들과 라면, 수증기로 한밤의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낮은 위치에서 두 사람의 발목과 바닥을 스치며 따라갑니다. 후두둑, 천막 고무줄 흔들리는 소리, 달그락, 빈 플라스틱 상자 부딪히는 소리에 제인의 심장 박동이 같은 박자로 겹칩니다. 골목 막다른 곳, 낡은 철문이 어둠과 어둠을 가릅니다.
손잡이가 안에서 살짝 움직입니다. 제이는 손등의 브로치를 한 번 더 누릅니다. 딸깍. 지호야. 철문이 열리며 나오는 치맛자락, 그 뒤작은 그림자. 제인이 반걸음 나가며 숨을 멈춥니다. 지호. 아이의 눈이 커졌다가 반짝합니다. 엄마. 그 순간 옆에서 손이 번개같이 뻗어 아이 어깨를 낚아챕니다. 어둠 속 손목엔 얇은 실반지가 비칩니다. 세리의 음영이 문기둥에 겹쳐지고 그녀의 숨이 짧고 거칩니다. 우리 지호, 엄마랑 가자. 제인의 발가락 끝이 땅을 붙든다 못해 그 바닥이 움푹 패일 듯 움켜쥡니다. 세리 씨,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세리의 절규가 골목 천막을 타고 진동합니다. 제인은 그 비명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아니요. 아이가 선택할 거예요. 지호야, 누구랑 갈래? 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금세 눈가가 졌습니다. 둘 다 싫어. 차라리 솔직한 한 문장이 밤 공기를 가릅니다. 세리의 손이 잠깐 풀립니다. 바로 그 틈 도윤이 측면에서 파고들어 아이를 감싸 안고 뒤로 빼냅니다. 제인이 동시에 앞으로 들어가 세리의 손목을 다시금 단단히 잡습니다. 끝내요. 세리는 허탈한 웃음을 한번 내뱉습니다. 끝? 내가 언제 끝내본 적이 있니? 넌 늘 시작만 했지. 제인이 묻습니다. 뭘 그리까지 잡고 싶은데요? 세리는 첫눈 내리던 밤을 떠올리듯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듭니다. 존재감. 짧고 아프게 떨어진 단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 누가 봐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거. 제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한때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도 말 못하던 질문이 그녀의 목 안쪽을 스칩니다. 나도 그걸 원했나?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붙듭니다. 세리 씨, 존재감은 남의 이름으로 빌려오면 오래 못 가요. 세리의 눈이 졌습니다. 그래서 난 더 세게 잡았어.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손목을 내줍니다. 붙잡을 게 그것뿐인 사람도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척하지 마. 사이렌이 골목 입구에 닿고 경찰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입니다. 지호는 잘 있어. 그리고 아주 작게 미안. 경찰이 세리를 연행하고 시장의 소음이 다시 일상처럼 돌아옵니다. 도윤의 품에서 나온 지호가 제인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야? 제인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답합니다. 응. 아주 잘했어. 누구 편도 안 들고 내 마음을 말했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아이의 코끝이 빨개지고 작은 어깨가 떨립니다. 제인은 아이를 꼭 안습니다. 화면은 법원 앞 계단으로 고정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기자들의 마이크가 줄지어 올라옵니다. 미란과 오성, 제인과 도윤이 나란히 섭니다. 제인이 마이크 앞에서 말합니다. 제 가족과 제 동료들 그리고 이 회사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첫째, 비자금 장부 원본에 대한 포렌식 결과 및 출처 입증. 둘째, 20년 전 화재 사건의 발화 지점과 관련자 진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칩니다. 강 회장 해임한 가처분 48시간이면 뒤집힐 수도 있는데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이 더 진해지기엔. 같은 시각 기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화를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은 경영 연속성 프레임을 더 세게. 회장 해임은 일시적 혼선일 뿐. 통화를 끊자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이 그를 노려봅니다. 내가 지켜온 건 자리를 부른 껍데기였던 거야. 스스로에게서 튀어나온 낯선 문장에 그는 짧게 휘청합니다. 아니야. 그러나 메모장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힌 글씨가 눈에 박힙니다. 구급차. 너무 늦게 도착했던, 아니, 너무 늦게 불렀던 단어.
그는 펜을 쥔 손을 꼭 쥐었다가 놓습니다. 탁자 위에 펜이 덜컹 떨어집니다. 장면은 밤 제인 집의 식탁으로 이동합니다. 자영이 소파에서 졸고 있고 지호는 작은 공룡 피규어를 한 줄로 세워놓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오며 낮게 묻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죠? 제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힘들었어요. 도윤이 잠깐 웃고 곧 표정을 다잡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인은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도 가야죠. 그녀의 눈 아래로 고요한 민들레 씨앗 같은 기운이 떠다닙니다. 그건 포기와 다짐, 두려움과 감사가 동시에 묶인 공기의 질감입니다. 우린 자꾸 잃었지만 오늘은 지켰어요. 화면은 검은 바탕 위 흰 글자가 떠오르는 형식으로 잠깐 전환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가처분 신문. 법정은 차갑고 밝습니다. 제인과 미란, 오성, 도윤이 한 줄로 앉아 있고 반대편에 기찬이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경영 공백을 이유로 효력 정지를 신청하셨는데 공백 자체가 오너리스크에 의해 발생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찬의 변호사가 마이크를 당깁니다. 회사의 생산 라인과 해외 계약은 회장 개인의 판단이 즉시성을 요하는 사안들입니다. 공백은 수천 명의 생계에 영향을 줍니다. 제인 쪽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따라서 그 즉시성이 법 위의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너리스크는 이미 수년간 누적되었고 피해는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클립을 바르게 맞춥니다. 2시간 후 잠정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밖 카메라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말이 뒤엉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제인은 홀로 복도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마십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고 조금 익숙합니다. 그때 옆에 다가선 사람 김한입니다. 그는 눈빛이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제인 씨. 제인이 돌아봅니다. 김한 씨. 김한이 짧게 웃다가 사라지는 웃음을 붙듭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서보니까 땅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제인의 눈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낮게 덧붙입니다. 형은 오늘 밤에 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다네요. 제인의 눈썹이 가늘게 떨립니다. 숙자 여사님? 김한이 끄덕입니다. 아마 20년 전 이야기가. 말끝이 공중에서 끊어집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패닝하여 밤의 골목으로 넘어갑니다. 숙자의 집 앞 낡은 대문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기찬이 초인종을 누르면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나고 미닫이가 천천히 열립니다. 숙자의 얼굴엔 오래 쌓인 무언가가 비늘처럼 덮여 있습니다. 왔냐? 짧은 한마디. 거실에는 볕 바랜 사진들이 벽을 메우고 한가운데 작은 제사상이 어설프게 남아 있습니다. 숙자가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기찬이 뒤따릅니다. 엄마, 왜 그때 말 안 했어? 숙자가 천천히 돌아봅니다. 내가 말하라고 했냐? 두 사람이 침묵의 활시위를 팽팽히 당깁니다. 그날 불 엄마 집에서 났다고. 숙자가 빈 웃음을 흘립니다. 그래. 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잠깐 졸았다. 그런데 불씨가 왜 그렇게 빨리 번졌을까? 그녀가 한 박자 쉬고 덧붙입니다. 누가 문을 열어놨더라. 기찬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누가? 숙자는 아들을 곧게 보며 짧게 답합니다. 내가. 공기가 순간 얼고 소리들이 멀어집니다. 엄마, 난 숙자는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그때 넌 항상 급했지. 문을 열고 나갔고 불이 들이쳤어. 나는 내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지. 그녀의 눈빛이 휘청이며 흔들립니다.
근데 넌 오지 않았어. 기찬의 입술이 트는 소리만 나고 말은 안 나옵니다. 숙자는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말합니다. 그날부터 내가 널 믿으면 안 되는 거였지. 카메라는 그 문장에 붉은 잔상만 남겨두고 느리게 뒤로 물러납니다. 다시 법원. 판결문이 봉인에서 풀리듯 천천히 펼쳐지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신청인 측의 가처분 일부 인용. 해임 효력 정지 24시간. 웅성거림이 다시 덮칩니다. 48시간이 아닙니다. 절반입니다. 기찬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습니다. 제인은 숨을 내쉰 뒤 곧장 고개를 들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24시간이면 됩니다. 오늘 밤이 분수령이겠죠. 밤 제인 집. 자영이 조용한 숨을 쉬고 지호가 이불 끝을 만지작거립니다. 제인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입니다. 도윤이 뒤에서 말합니다. 쉬세요. 경비는 제가 봅니다. 제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깨어 있을게요. 그녀의 손에는 브로치가, 책상 위에는 정리된 파일이, 현관 옆엔 작은 손전등이 놓입니다. 그녀가 창밖의 어둠과 눈을 맞춥니다. 아빠, 은호야, 도혜씨. 오늘 밤만 잘 넘기면 길이 보일 거예요.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조용한 심장 박동 소리 위로 낮고 단단한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해임은 가결되었으나 심판은 밤을 산다. 무너져 내린 시간이 서로를 덮고 오래 감춰진 불씨가 사라지는 듯 흔들릴 때 누군가는 비로소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강제인도 고개 끄덕입니다.